자, 한국의 캥거루족 또 나 혼자 사는 사람, 이게 참 문제다는 겁니다. 뭐 혼자 사는 것도 취향이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비율이 국내 가구의 30%다. 10년 사이에 2010년에 나 혼자 산다라는 1인 가구가 15.8%인데 지금 2020년에 30.4%가 돼버려서 10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대의 절반이 결혼도 안 하고 동거는 오케이다 라고 말하고, 자,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이 별로 나오지 않겠죠. 또 23%는 비혼해서 출산이 가능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MBC가 한국 30, 40대 캥거루족 기사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들은 흔히 한국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곤정관념, 즉 장성한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는 현상이 흔하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일까지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앞으로 혁명 21에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 청년들의 지금 결혼, 출산 등을 장려하는, 그리고 일자리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인위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매우 암울할 거라는 전망과 맞물려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여가부가 이 조사 내용을 발표했는데 전국에 11,000가구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1인 가구가 30.4%였다는 겁니다. 2015년에 21.3이었는데 불과 5년 새 9.1%가 증가했고 2010년에는 15.8%인데 10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요, 부부하고 자녀하고 이루어진 4인 표준 가구 내지 3인 표준 가구를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작년에는 31.7%밖에 안 됐고 5년 전에는 44.2%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나 부부가 결혼 안 한 애들 데리고 사는 가정이나 거의 비율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해서 애 놓고 키우고 사는 가정이라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로 이렇게 변할 거고, 아마 1인 가구가 4인이나 3인 가족보다 추월할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 가구당 구성원도 2015년에 2.8에서 2020년에 2.3으로 줄어들었고요. 2023년에는 1인 가구가 결혼해서 애를 둔 가구보다 더 많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불안에다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지속되면서 기존의 가족관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가 나오고 있다.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이 이제 1인 가구로 맞춰야 된다는데 시류를 따라가면서 맞추다가는요, 이런 현상을 더 가속시킵니다. 문제는 한국이 멸종해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의식조사를 하니 3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고 34%가요. 혼자 살 수 있다 했습니다. 20대에 국한해서 결혼 필요 없다는 여론조사가 53%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도 26%가 괜찮다. 특히 20대는 46.6%가 동거에 찬성했어요. 사유리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은 20대에서 23%가 괜찮다. 자, 굉장히 빠른 시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요. 남편이 가장이 되고 아내와 자녀의 생계를 먹여 살리는 이런 가족관이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유럽은 1인 가구의 비율이 40%가 넘었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났지만 고령층 1인 가구가 아직까지는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 중에 50대 이상 중장년층 비중이 61.1%, 3분의 2 정도 된다는 겁니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었고 이 중에 7.9%는 월소득이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다수가 저소득층이고 빈곤층이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 중에 월소득 700만 원 이상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어쨌든 돈이 있으면 1인 가구가 아니라 결혼해서 가족을 일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무슨 가치나 철학이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혼자도 책임 못 지겠는데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까지는 못 지겠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난하게 사느니 그냥 결혼 안 하고 나 혼자나 먹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30, 40대 캥거루족은요. 이거는 보통 20대 후반쯤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마치고 취업해서 이렇게 집을 나가죠. 그런데 취업하게 되면서 보통 집을 나가거나 대학 갈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집을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보편적인데 지금 한국에는 이 30, 40대 캥거루족이다.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근데 미국에도 요즘 이런 것들이 가끔씩 영화에 나옵니다. 한국 캥거루족을 아직 부모와 함께 사는 30, 40대라고 말하면서 부모 대부분은 자녀를 세파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종종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가정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부모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30대 남녀와 부모를 인터뷰한 내용을 미국 MBC 방송이 실었어요. 한국 통계청을 인용해서 결혼하지 않은 30, 40대 성인의 50% 이상 그리고 40에서 44세의 44%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성공을 쟁취하지 못한 이들이 유명한 고정관념에 불을 붙였다라며 통계 보고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42%가 실직 상태다. 주류 언론의 보도는 지치고 늙은 부모와 함께 사는 속편한 성인 실직 자녀 이미지를 특징화했는데 실제로 캥거루족은 실직 등 좌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삶의 방식이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흔히 이 다큐나 이런 데에서 묘사하는 부모와 같이 사는 30, 40대는 부모도 가난하고 자식도 직장도 제대로 없고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는 이런 가난한 가정을 모델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거와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흔했고 부모와 함께 사는 30, 40대 비중이 80년대나 2010년대에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 캥거루족의 현상이 한국의 현대 현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캥거루족이 되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 외에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즉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딸이 나가서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몇몇 성인 자녀들은 캥거루족이 된 것이 나이든 부모를 보다 쉽게 돌보는 동시에 자기도 미래를 위한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쌍방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가사가 용이하고 중요한 문제를 부모와 쉽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평가되는데 2000년대 초에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아서 캥거루족이 그때 많이 생겼는데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부모와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재정적 독립이나 자력으로 생활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한국의 집값 상승이 이를 부추기겠다. 청년 실업률과 연관해서 하지요. 서울 등 대도시의 한국 집값은 2000년 이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30, 40대가 완전히 고소득이 아니고는 집을 떠나 독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주말판이요. 지식인도 열독하는 부동산 특급 저격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이드리안 킴이라고 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파헤치는 회사원 농객 이 사람을 갖다가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아무튼 주말이라는 판에요. 그런데 내용 중에 좀 가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이 사람들이 집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집권 전략이 그렇다. 집을 갖고 재산이 생기면 보수 성향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좀 내가 볼 땐 도란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가 많지 않은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원성도 높다 하니까 월급 몇십 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산다는 식의 선동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 한국 정도 되는 국가의 주요 도시에 금수저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본다. 원래 빚내서 사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상한 능력이 있으면 집값 95%라도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진짜 공정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공정 이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서 수중에 5천만 원 있지만 자기 노력으로 좋은 직업을 가져서 월 수입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사람이 25년 만기로 9,5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500씩 갚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서울 지역 대부분이 LTV 40%로 묶어 놓으면 부모가 6억을 대줄 수 없으면 집 못 산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출신이라는 이자 아주 골 때리는데요. 대한민국에 월수 1,000만 원 젊은이가 몇 명 있겠습니까? 집에 25년 만기로 9억 5천만 원을 빌어서 월 500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이런 자를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고 집이 늘 권력을 이긴다면서 주말판에 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참 기가 차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정말로 이러니까 기득권 소리 듣습니다. 돈 빌려줘도요, 집 살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령 어르신 60% 생활비 내가 벌어 쓴다. 10명 중 고령 6명이 가족 중심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고령 어르신 60%가 자기 생활비를 내가 벌어 쓸 정도라고 하면 참 이것도 문제가 큰 거죠.